안녕하세요. 땅나무 부동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 공청회 자료를 통해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빠르게 부동산 투자 유망 지역과 투자 방향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말이 되면 이제 정식적으로 발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빨리 준비하면 그만큼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핵심 내용을 살펴보니 교통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균형 발전에 대한 내용, 그리고 편하고 안전한 생활, 여기서 조금 더하면 에너지 자원 등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교통 부분은 광역철도가 많이 언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순환도로, 그 다음에 공항, 요렇게가 좀 핵심이 되었습니다. 과거 이제 국토종합계획에서는 도로 중심으로 움직이다가 그 다음 이제 철도 중심으로 공간계획이 구성이 되었었어요. 그 후에 이제 5차 국토종합계획에 와서는 철도에 공항이 더해집니다. 그래서 철도 더하기 공항, 요게 만나는 지점, 연계가 되는 지점들이 우리가 살펴봐야 될 유망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는 너무 낙후되어 있다 보니 균형 발전이 계속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 중에 이제 거점, 예전에는 ABCD라는 모든 지역을 다 같이 잘 살게 만들자였는데 이게 조금 힘들다 보니 조금 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거점 지역을 만들고 그 거점 지역과 중소도시들은 연계를 할 수 있게 하고요. 그래서 거점 지역이 선두로 해서 발전할 수 있게 조금 계획이 변경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균형 발전 중에서 거점 지역이 어디가 되느냐? 바로 혁신도시와 새만금입니다. 과거의 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거점 지역은 제일 선두에 있었던 게 세종시였어요. 세종시와 혁신도시였는데 5차에 넘어오면서 세종시가 빠지게 되고 새만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0년 이후로 새만금과 혁신도시가 우리나라 균형 발전 거점 지역의 선두에 설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에는 인구가 작고 예산이 작다 보니 이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통과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큰 사업들이 진행이 못하게 되는데 예타 면제 사업으로 해서 올해 초에 이제 발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예타 면제 사업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로 해서는 도시 재생 사업과 그다음 이제 스마트 시티, 그 다음에 에너지 자원을 이용한 이제 문화 관광, 그리고 수소 에너지, 태양광 에너지 등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목차부터 우선 살펴보면요. 1번 이제 계획의 배경과 특징, 이런 것들은 가볍게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번 국토의 여건과 전망, 3 계획의 기본 방향, 4 전략별 정책 과제가 나옵니다. 이제 큰 우리가 방향을 알고요. 과거의 역사는 어떻게 됐는지, 특징은 어땠는지, 그리고 방향과 목표를 알게 되면 이거에 따른 전략별 정책 과제가 있습니다. 이거를 잘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5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전략별 정책 과제는 5가지가 있었는데 균형국토, 생활국토, 매력국토, 첨단국토, 평화국토,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국토 만들기 해서 개성과 경쟁력을 갖춘 균형국토 만들기, 그 다음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국토 만들기, 그 다음 아름답고 지속 가능한 매력국토 만들기, 그 다음 편리하고 스마트한 첨단국토 만들기, 그 다음 세계와 함께 번영하는 평화국토 만들기 해서 5가지의 정책 과제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계획의 집행과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계획의 배경과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좀 가볍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국토종합계획은 헌법과 국토기본법에 근거한 최상위 국가공간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가계획이 바뀜에 따라서 각 지자체의 도시와 도 계획들이 바뀌게 됩니다. 도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 그 다음 도시로 오게 되면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 이런 하위 계획들이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최상위 계획인 이 국토종합계획을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차 국토종합계획은 이때는 개발이라는 글자가 붙었어요. 그래서 국토종합개발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1972년도에 도입이 되었고요. 이 국토종합계획에 의해서 이제 우리나라 공간이 이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차는 82년부터 91년까지고 이때도 국토종합개발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약 5년 뒤인 87년도에 수정 계획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3차 국토 종합 개발 계획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약 10년 계획이었고요. 그 다음 이제 지금 진행 중인 제4차 국토 종합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부터 2020년까지였고요. 이 계획이 5년 뒤인 약 5년 뒤 이제 6년 뒤죠. 2006년부터 2020년까지 해서 수정 계획이 1차 수정 계획이 나오게 되고 2011년에는 2차 수정 계획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수정 계획 때 요때 가장 큰 핵심 이슈는 뭐였냐면 균형 발전이었어요. 요때 이제 세종시와 혁신도시 노무현 정부였죠. 그래서 이제 지방이 많이 강화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지방에 있는 부동산 가격도 같이 꿈틀거리게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지방에서 가장 큰 도시인 부산, 그다음 대구 이런 곳들이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2011년대에 수정을 하게 되는데 요때는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 수정 계획이 나왔고요. 요때는 우리가 이제 지방을 살리다 보니 수도권이 너무 약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중국이나 일본, 세계 주요 국가들의 이제 수도권 대비해서 우리나라의 수도권의 경쟁력이 약하다 해서 수도권을 발전시키는 시기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서울 수도권 위주로 또 부동산 가격이 꿈틀거리게 되죠. 그리고 이제 지금 2020년 이후로 해서는 5차 국토 종합 계획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면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국토 정책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항상 이제 뭔가 큰 계획을 큰 거를 실천하기 전에는 계획부터 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뭐 식사 후에 양치질을 한다. 이런 거는 좀 일상적인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뭐 특별히 계획을 세우고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뭐 이사를 간다든지 해외 여행을 간다든지 이럴 때는 우리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에 맞춰서 국토 종합 계획도 실행하기 전에 먼저 계획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이 다 돼 가기 때문에 계획이 이제 만료되는 시기가 도래했다라는 거고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 이제 메가 트렌드 변화에 따라서 국토도 이제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인구 감소와 인구 구조 변화, 그다음 저성장 추세와 기후 환경 변화, 그다음 기술 혁신과 국토 생활 공간 지능화, 그다음 참여와 분권, 국내외 정치 여건 변화 등을 이제 대입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가의 국토 정책 방향과 전략을 선도하는 방향 제시자 역할을 강화하겠다 나오고요. 그다음에 뭐 전략 정책 계획, 실증 기반 계획, 그다음에 소통과 협력을 통한 소통 협력 계획 이렇게들이 나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쭉 넘어가면 이제 국토의 여건과 전망 나오고요. 첫 번째 이제 격차. 처음 문제되는 게 이제 격차인데 지역 간의 격차, 주거 불안정, 그다음에 양극화 심화 등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게 52%. 그다음 부조화가 있고요. 난개발과 과개발, 그다음 환경 훼손 및 오염, 그다음 지역 간 갈등 등이 이제 부조화. 그다음에 이제 단절 문제가 있는데 남북 분단과 대륙 단절, 그다음에 인프라 접근성 미흡, 생태 네트워크 단절. 이런 이제 세 가지 문제가 현재 국토 현안 문제로 인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가 트렌드 변화와 새로운 국토 이슈가 대두되고 있는데 요 메가 트렌드는 이제 인구 감소, 인구 구조 변화, 저성장 추세와 양극화 심화, 기후 변화와 환경 문제, 기술 혁신과 지능화, 사회 가치 다원화, 행정 정책 여건 변화 이래서 이제 공간 구조 변화가 나오고 이용 방식의 변화, 그다음 국토 정책 추진 거버넌스의 변화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지역이 2040년도에는 국토의 52.9%가 이제 인구가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 증가 지역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 감소 지역은 파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유지되는 지역은 녹색이에요. 주로 남쪽에는 크게 감소를 하게 되고요. 서울도 이제 인구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서울 인구가 수도권으로 점점 퍼져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2040년까지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약간의 충청권까지 해서 인구가 늘어날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감소 지역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생산 가능 인구도 줄어들고 있고 연령별 인구 구성비도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화 도시화 시대에 집중 건설된 이제 과거에 이제 산업화 도시화 시대에 집중 건설된 인프라의 노후화가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이제 도시 재생 사업이 됩니다. 이게 나중에 나오게 되거든요. 그때 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기후 변화로 인한 재해 취약 지역 증가와 새로운 환경 이슈가 대두되고 있다. 환경 위험 요인을 보니 미세먼지가 82.5%, 그다음 방사능이 54.9%, 그다음에 유해 화학 물질이 53.5% 순위로 이제 2018년 통계청 자료를 참고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재취약 지역 전망을 보면 2100년까지인데 아직 많이 남았죠. 지금 이제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수 취약 지역, 그다음 폭염 취약 지역, 해수면 상승 취약 지역 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환경에 대한 의식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그다음 이제 뭐 LOT, AI 등 첨단 기술의 발달로 국민 생활과 국토 관리 방식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에너지 자원, 그다음 교통, 물 관리, 생활 복지 등이 나옵니다. 그다음 일과 생활, 균형, 삶의 질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이거에 따라서 이제 우리의 가치도 다원화되고 있다라고 나오네요. 그다음 일과 생활의 균형, 삶의 질과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공유 경제 증대와 형태 확산, 그다음 여가 문화 향유 요구 증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국민 지자체, 주변 국가 등의 정책 주체의 참여 협력 경제, 항상 이런 계획에는 좀 좋은 말들이 나와요. 그래서 분권, 참여, 협력을 통해서 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향후 국토 계획 이슈와 과제를 살펴보면 5가지가 있는데 이제 국토 균형 발전 체감도 제고와 자율적 지역 발전 기반을 강화하겠다. 그다음에 인간다움 삶, 품격 있는 건강한 정주 여건을 조성하겠다. 인구 감소, 저성장 등에 대한 국토 정책 대응, 그다음에 스마트 기술 기반에 관한 국토 이용 관리 대응 체계 마련. 그다음 5번째 미래 국가 성장 동력 창출 및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 운영하겠다. 이래서 이게 새로운 이제 이슈와 과제입니다. 그래서 20년 후 우리나라 이제 우리 국토의 선택은 위기 국토 위기 요인이 3가지가 있고 긍정 요인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 요인 3가지는 인구 감소, 저성장, 기후 변화고요. 그다음에 희망 요인 3가지를 보면 기술 혁신, 가치의 변화, 행정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 요인을 잘 극복해야 되고 이런 희망적인 내용을 잘 살려야 되겠죠. 그래서 계획의 기본 방향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 방향은 이제 비전은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고요. 그래서 목표가 4가지가 있습니다. 포용적인, 활력 있는, 품격 있는, 상생하는 이렇게 4가지 목표가 나오고요. 이제 이게 중요하게 됩니다. 국토 발전 전략 5가지가 나오는데 균형 국토, 생활 국토, 매력 국토, 첨단 국토, 평화 국토가 나옵니다. 요까지만 봤을 때 우리가 아직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죠. 그래서 뒤에 나오니까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율, 협력, 자립 기반의 분권형 스마트 국토를 실현하겠다. 과거에는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 전략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서 인구 감소, 저성장 등 여건 변화에 능동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들이 자율, 협력, 자립이 기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립국토, 협력국토, 그다음에 자율국토 이렇게 3가지의 이제 이슈가 나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지금 현재 이 글로벌 대도시권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큰 도시예요. 가운데 큰 동그라미가 큰 도시고요. 그다음에 이런 게 이제 강소도시. 그래서 큰 이제 모든 도시가 다 잘 살기 힘들다 보니까 이런 큰 도시 중심으로 해서 이제 조금 밀어주게 되고요. 큰 도시부터 이제 좀 살게 돼요. 그리고 큰 도시와 강소도시를 연결을 시켜주고 큰 도시가 선두해서 강소도시를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는 정책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4차 국토종합계획과 이제 5차 국토종합계획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4차 국토종합계획 중에 2차 수정계획에서는 5+2 광역경제권 중심으로 해서 돌아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개방형 국도 발전축이 이제 공간구조 구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5차에 오게 돼서는 자율, 협력, 자립 기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륙 연결 개방형 국토. 그래서 5가지 전략이 나옵니다. 과거 4차에서는 6가지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제 6대 전략에서 5대 전략을 이제는 살펴봐야 될 시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략별 정책 과제 이제부터 중요해지죠. 이제 첫 번째 과제가 개성과 경쟁력을 갖춘 이제 균형국토입니다. 첫 번째 봐야 될 게 균형국토인데 지역 특성을 살린 분권형 균형 발전을 하겠다. 그다음 지역 간 연계 협력, 자립적 경쟁력 제고. 그래서 여기에서 연계 협력이 나오면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되냐면 교통망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큰 도시가 있고 중소도시가 있으면 이걸 연결시켜주는 연계와 협력이 되기 위해서는 교통이 좋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 산업 혁신과 일자리 창출 역량을 강화하겠다. 그다음 개성이 있는 문화 국토와 문화적 일상의 보편화를 이제 만들어 나가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4가지 계획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역 특성을 살린 분권형 균형 발전 해서 첫 번째는 대도시 수도권은 계획적 성장 관리, 지방 대도시권은 중추 거점으로 육성을 하겠다. 그러니까 큰 도시 하나를 거점으로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도권은 계획적 질적 성장 관리를 통해 세계와 경쟁하는 글로벌 대도시권으로 육성, 그다음에 교통 생활 환경 개선 등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권역 내 균형 발전, 지방과 상생 발전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교통망이 좋아지고 생활 환경이 개선되는 지역 혹은 그 사업을 주목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으로 오게 되면 지방 대도시권은 인근 지역과 경제, 사회, 문화 등을 연계하여 경쟁력 있는 중추 거점 기능을 강화하겠다. 해서 이제 이 거점 지역들을 잘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주변 지역과 요 나오죠. 광역 순환형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그다음 주변 산업, 경제, 문화 거점과 네트워크를 강화하겠다. 그래서 결국 이제 광역교통망이라 하면 둘 이상의 시도를 연결하는 교통망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 시내만 이렇게 들어간다면 그냥 도시철도가 되는데 서울에서 경기도 혹은 서울에서 인천 그러니까 다른 둘 이상의 시도를 연결하는 것을 광역교통망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서울과 인천을 이어준다. 그러면 광역철도 도시철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소도시권 균형 생활 거점 기능을 강화하겠다 나오는데 여기서 혁신도시, 새만금 등 균형 발전 거점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과거에는 세종시가 끼었다가 지금은 이제 새만금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지역 여건에 적합한 다양한 중소도시 연계 도시권 해서 가칭 강소도시권을 육성하겠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 연계형으로 해서 관광 휴양 자원 연계형 스마트 강소도시권을 육성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큰 도시를 만들고 중소도시는 이거를 연결을 시켜주겠다. 그래서 이렇게 그룹화를 시켜서 같이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농산, 어촌, 정주 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 이런 거 나오고요. 그래서 서울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를 보면 이제 우리가 흔히 지금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이 눈여겨보는 거죠. GTX A, B, C 노선이 있습니다. 이거에 맞춰서 이번에 또 3기 신도시 발표가 있었죠. 그래서 제일 먼저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가장 이제 비싼 지역, 집값이 가장 비싼 데가 어디냐면 강남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GTX 3개 노선 중에서도 강남을 지나가는 곳이 가장 먼저 진행되게 돼요. 그 다음 어디냐면 땅값이 가장 비싼 데는 어디냐면 명동입니다. 거기가 어디 있냐면 서울 이제 중구에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가장 1등 지역과 2등 지역을 집값이 가장 비싼 지역과 땅값이 가장 비싼 지역을 지나가는 곳이 어디냐면 GTX A 노선입니다. 그러다 보니 GTX A 노선이 가장 먼저 빠르게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 B 노선은 강남을 안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B 노선이 이 A, B, C 중에서는 가장 늦게 3순위가 되고요. GTX A 노선이 1순위. 그 다음에 이제 GTX C 노선이 이제 2순위가 되는 거예요. 현재 진행 속도가. 그래서 A, C, B 위주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신도시 GTX 호재와 신도시 호재가 같이 맞물리는 곳을 살펴보면 A 노선 중에는 어디가 있냐면 고양 창릉지구가 있고요. 그 다음 B 노선 지구에서는 부천 중동지구, 그 다음에 남양주 왕숙지구가 있습니다. 요 부천 중동은 3기 신도시는 아니고 1기 신도시에 들어가네요. 그 다음 이제 C 노선에는 어디가 있냐면 과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와 GTX가 몰리는 거는 고양 창릉, 그 다음에 B 노선에는 이제 남양주 왕숙, 그 다음 C 노선에는 과천지구, 이렇게 3개 신도시가 GTX 호재와 맞물리게 됩니다.
그다음 부산, 울산, 경남 해서 복선 전철이 연결이 됩니다. 이런 게 이제 광역 철도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빨리 속도가 빠르다면 광역 급행 철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도 이제 부산권에도 광역 철도가 도입이 되는데 여기 이제 부산의 중심이 서면이거든요. 서면 같은 서면 권역에 이제 부전이 이제 중심이 되고요. 부전에서 마산까지 창원을 지나서 김해, 창원 지나서 마산까지 연결되는 게 부전, 마산, 복선 전철. 그다음에 부전에서 해운대를 지나서 울산까지 연결되는 게 부산, 울산, 복선 전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부산, 경남, 울산 분들은 이런 걸 좀 눈여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세종, 충청권에서는 세종과 대전을 연결하는 광역 철도가 있습니다. 이게 대전 지하철 1호선 연장 사업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나는 돈이 많이 없어서 조금 소자본으로 투자하고 싶다 하면 이런데 이런데 중심지에 들어가기에는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면 현재는 가치가 낮지만 앞으로 많이 뜰 수 있는 곳 이렇게 해서 충청권 광역철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뭐 부강역 뭐 이런 데는 세종시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높겠죠. 그리고 대전 도심권으로 들어오게 되면 환승역으로 될 수 있는 게 도마역 뭐 이런 것들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보면 좋겠습니다. 이게 좋다라는 게 아니고 당장 떠오르는 곳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대구 경북 광역철도도 있을 거고요. 예. 그 다음 이제 서울 수도권 이제 도로를 보면 내부 순환도로부터 해서 이제 외곽 순환도로가 있는데 이 제1 외곽 순환도로까지는 이제 개통이 됐죠. 그래서 관심 가져야 될 게 제2 외곽 순환도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고요. 부산도 이제 부산 경남권을 연결해주는 외곽 순환도로가 있습니다. 그다음 대구 경북도 이제 외곽 순환도로가 있고요. 내부 도로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게 이 외곽 순환도로들이에요. 이게 큰 대구 경북권에서 가장 큰 도시가 어디예요? 대구죠. 대구와 중소도시들을 연결시켜주는 게 이 외부 순환도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광주도 외곽 순환도로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제가 뭐 시간 관계상 몇 개만 이렇게 자료를 준비해 왔는데 이런 외곽 순환도로도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외곽 순환도로랑 철도가 만난다. 이런 지역들은 더욱 눈여겨봐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 지역 간 연계 협력과 자립적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연계 협력 나오면 바로 교통을 바로 했죠. 그래서 이런 제고를 위해 지역 주도의 발전 전략과 새로운 중앙지방 협업 체계를 운영하겠다. 그리고 자율적인 지역 간 연계 협력으로 자립적 경쟁력을 확보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큰 도시가 있고 중소도시들을 이렇게 연결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예를 들어 전라도 같은 데가 낙후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전라남도에 가면 광양시, 순천시, 여수시가 있습니다. 물론 각 시별로도 작은 테마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우리가 이제 사람이 생활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세 가지 공간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일단 일자리예요. 일자리가 창출이 돼야 먹고 살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럼 일자리가 되면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주거예요. 그 다음 이제 그거에 필요한 상업, 그 다음 녹지 공간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이제 큰 도시 공간으로 계획적으로 만들어야 될 게 일자리, 주거, 그다음 뭐 상업, 관광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광양시 하면 주로 항만 중심으로 해서 일자리가 들어오게 되고요. 여수 북측에는 화학과 이제 산업 단지들이 이렇게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개 시를 그룹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광양, 순천, 여수 중에서 이 가운데를 일자리를 만들게 되고요. 그다음 배후도시를 순천에 만들게 됩니다. 여기 순천에 이제 배후도시를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다를 끼고 광양도 바다가 있는데 여기는 항만 위주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바다가 예쁜 곳이 어디냐면 여수단 말이야. 지금 밑에는 조금 잘려 있지만 여수 남쪽에는 관광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광양, 순천, 여수의 일자리와 주거, 관광이 같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경상남도의 하나를 보시면 요 위에가 진주가 있고요. 그 다음 가운데 사천이 있고 아래에 오면 남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자리 하면 항공산업 등 해서 이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요 사천시에 사천우주항공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요. 그 다음 진주시에는 혁신도시 등 해서 배후 주거지가 또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이 사람들이 일과 주거가 안정이 되면
이제 관광을 하러 갈 여유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제 요 어디 남해가 또 발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진주, 사천, 남해가 경남 중에서도 서부 경남으로 해서 한 권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지역들을 개별적으로 성장하기에는 너무 경쟁력이 약하니까 그룹화를 시키겠다라는 게 이번 5차 국토종합계획의 해석. 저는 이제 이거를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지역 간 연계 협력과 자립적 경쟁력 제고 통해서 이제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여기 KTX 공항 등 교통 거점 간 연계 네트워크를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각 지역별로 빨리 이제 그 접근성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치는 바뀌지 않는데 입지는 바뀐단 말이에요. 위치는 사람의 힘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교통망을 좋게 해서 접근 시간을 용이하게 만드는 거예요. 접근 시간을 줄여줘서 접근성을 용이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뭐 이제 철도 중심, 특히 이제 KTX 중심으로 혁신 거점 지역들이 들어갔다면 이제는 여기서 공항이 더 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런 공항들이 적자 운영되는 공항들이 많지만 이런 공항 문화가 우리가 익숙해지면 그리고 공항의 기술도 항공 공항 이런 기술이 계속 발전하게 되면 앞으로는 이제 날라서 많이 가겠죠. 공항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도로 중심, 그러다가 4차 국토종합계획에서는 철도 중심, 이제 5차에서는 철도와 공항이 중심이 된다. 그 다음 이제 결국 그 지역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거점 지역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동그라미가 클수록 우리가 의미를 두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점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세 가지 자립국토, 협력, 자율 이 세 가지가 기반이 되어야지 분권형 스마트 국토 해서 이제 그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이래 보는데 이제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거점 지역에 대해 대형 투자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이제 낙후되어 있는 지방이 살아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형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고요. 여기를 통과하게 되면 이제 타당성 조사, 그다음 설계, 보상, 착공 순으로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적고 사업성이 낮기 때문에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가 힘든 게 이제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타 면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가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해 초에 이제 발표가 났죠. 그래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면 대형 투자를 하기 전에 대형 신규 공공 투자 사업을 면밀하게 사전 검토하는 제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형 투자를 하기 전에는 이제 정책적 의의와 경제성을 판단하고 사업의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추진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형 투자 사업은 예타 조사, 그다음 타당성 조사, 설계, 보상, 착공 순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경제적 타당성은 1.0이 넘어야 되고요. 정책적 타당성을 고려한 종합평가는 0.5점이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방은 뭐다? 이 예타 조사를 통과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해 초에 이제 예타 면제 사업들이 나오게 되는데 우선 통과하기 전에 지자체가 먼저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주요 예타 면제 사업들이 나오게 돼요. 이 중에 이제 일부가 예타 조사에 통과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왜 이 자료를 꺼내 들었냐, 이게 왜 보는 거냐, 각 지자체별로는 이런 사업들을 우리 지역 발전의 핵심 사업으로 보는 거예요. 비록 예타 통과를 못했지만 향후에 다시 추진되면서 들어가는 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이 주요 사업들이기 때문에 서울 분들은 이런 사업, 부산은 이런 것, 대구는 이제 대구 철도 산업선 이런 것들을 눈여겨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과거 자료지만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이런 거 지자체 제출 예타 면제 사업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요 중에서도 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들 이런 것들 위주로 좀 살펴보면 좋겠죠. 네. 그래서 이제 2019년 1월 말이었죠. 2019년 1월 말 국가균형 발전 프로젝트 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들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발표가 되는데 지금 화면이 좀 작잖아요. 이런 거 인터넷 찾아보면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크게 해서 보니까 대표적인 사업들 중에 평택 5성 복선화 이게 3.1조 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또 살펴보면
이런 부산 신항 김해 고속도로 0.8조 원들 이 다 좋은 내용들이에요. 전부 좋은 내용들인데 여기서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 있죠. 충북선 철도 고속화 1.5조 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보자. 새만금 국제공항 같은 경우에는 거점 지역으로 만들면서도 예타 면제에 들어가잖아요. 이런 것들도 호재가 더블로 겹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좋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직 세종도 계속 발전 중이기 때문에 세종 청주 고속도로 이런 것들도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다 이제 좋은 내용들이거든요. 이런 거를 이제 각 지역에 투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하나하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역 산업 혁신과 일자리 창출 역량을 강화하겠다. 이제 일자리에 대해서 나오죠. 지역 산업 일자리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노후 산업 도시 회복력 제고와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 산업 단지가 너무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이런 혁신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제 지금 도시 재생이 계속 대두되고 있는데 이 일자리에 관한 이제 도시 재생이 뭐냐면 도시 경제 기반형 재생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또 보면 지식산업센터, 뭐 아파트형 공장, 그 다음 첨단 산업단지, 그 다음 이제 여기 사이버 공간 활용 나오죠. 그래서 온라인 산업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특색 있는 지역 자산을 활용하여 매력 공간을 창출하겠다 해서 이제 철도와 그다음 공항들을 이제 교통망을 좋게 하고요. 그래서 이 각 지역들의 지역 문화 자산 기반으로 해서 강력 관광 루트를 육성하겠다. 그래서 관광 산업을 많이 살리겠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와 관광, 교통이 합쳐지는 이런 쪽을 눈여겨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 국토 만들기. 그래서 인구 감소에 대응한 유연한 도시 개발 관리, 모두 편안한 도시 생활, 주거 공간 조성, 포용적인 주거 복지의 정착, 안전하고 회복력 높은 안심 국토 조성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눈여겨 볼 거는 이제 인구가 늘어날 때는 여기 인구 감소에 대응한다 했죠. 과거에 인구가 늘어날 때는 점점 도시가 외부로 팽창하게 돼요. 외곽으로. 그래서 외곽지에 이 도심만으로는 안 되니까 외곽지에 뭐 크고 작은 신도시들이 생기게 되죠. 그런데 인구가 줄어들면 다시 어떻게 나갔던 인구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거를 도심 회귀 현상이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작지만 이걸 보세요. 교통축이라고 나오고 이제 과거에 이랬던 도심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바꾸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공간을 집약시키고 대신에 교통축을 중심을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제 역세권 그 다음에 도심지 이런 거를 눈여겨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구 구조 변화해서 1, 2인 가구 증가, 그 다음에 고령자 건강관리 등 뭐 복지 서비스가 결합된 고령자 복지주택을 확산하겠다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다음 포용적인 주거 복지 정착, 그래서 수요자 맞춤형 커뮤니티 기반 뭐 미래형 주거 서비스 확대 뭐 이런 것들이 나오죠.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안전하고 회복력 높은 안심국토를 만들겠다 이런 것들도 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나오는 게 이제 도시재생 사업인데 이 도시재생 사업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되거든요. 첫 번째가 이제 도시경제 기반형, 두 번째는 근린형 재생 사업. 그래서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 이제 도시경제 기반형은 산업단지, 노후산업단지, 항만 등 핵심 시설 등을 주변 지역과 연계해서 정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와 고용 창출이 가능한 곳이 지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역세권 개발, 공공청사와 군부대 등 이전지 복합 활용 이런 것들이 이제 도시경제 기반형 재생이고요. 예, 이거는 그래서 이제 경제와 일자리 중심이라 보면 돼요. 그다음 근린형 재생은 이제 주거라고 보시면 돼요. 주거 중심. 그래서 주거와 관련됐다. 그래서 기존 재개발 사업처럼 낙후한 근린 주거 지역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특색을 살리는 정책을 말한다. 그래서 크게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시 경제 기반형 재생, 근린형 재생.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냥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라 과거부터 이런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면 좋을 자료가 이제 2017년 1월 17일 날 국토교통부 보도 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요때 이제 서울, 부산, 그다음 춘천 등 18곳을 도시 재생 사업 본격 착수에 들어가겠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2019년인데 아직 남았죠. 그래서 2021년까지 1조 200억 원 국가 지원 포함 등 이제 총 4조 9천억 규모로 해서 이 도시 재생 사업을 본격 착수하겠다고 나오죠.
그래서 보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도시경제 기반형 해서 서울, 대구 두 곳, 그 다음에 이제 근린재생형 해서 부산부터 해서 15곳 해서 이제 17곳 나오고요. 그 다음 계획 수립안 심의 중인 게 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2021년까지 이렇게 만들겠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뒤에 내용을 보시면 도시경제 기반형 보시면 이제 서울, 대구, 그 다음 이제 인천, 대전, 경기 부천시, 원미구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 구상안들 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은 노원, 도봉구, 대구는 서구, 북구, 인천은 중구, 동구, 대전은 중동구, 그다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이렇게 해서 도시경제 기반형으로 나온다. 그 다음 이제 근린재생형 중에서는 두 가지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중심 시가지형, 저는 이게 좀 더 좋다고 봅니다. 나중에 일반형이 나오는데 요 중심 시가지형을 좀 더 눈여겨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산 영도구, 울산 중구, 그다음에 충북 충주시, 충북 제천시, 그다음에 충북 전주시 완산구, 경북 김천시, 경북 안동시, 경남 김해시, 제주시 해서 이제 근린재생형으로 도시재생사업구역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 이제 일반형을 보시면 또 서울 용산구에서 뭐 이런 것들도 다 좋은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눈여겨 보시면 되겠습니다.